네,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주일에 일본 문화 강좌를 맡고 있는 윤석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이바 식구들이 생도라고 할까요? 다 일본 비전 트립으로 가셔갖고 너무너무 아늑한 안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맨날 목사님이 다 잘랐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줄 알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올 걸 그랬는데 그냥 준비된 거 그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윤석연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본 삿포로로 가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고. 근데 이분을 만나보니까 하나도 교육을 안 받고 맞바로 가시더라고요. 몽고하고 인도네시아 거기서 선교를 한 10년 이상 했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우리는 뭐 1년 이상 다 이렇게 훈련 받고 가시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문화 강좌의 이 프린트를 카피해서 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얘기해봤자 1시간 얘기해봤자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니까 100장 되더라고. 100장으로 카피해서 드렸더니 너무너무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대충 봤더니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염려했던 거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 한자를 많이 모를 텐데 그럼 토를 달아줘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썼기 때문에 이제 뭐 일본말도 썼다, 한국말도 썼다, 조금 좀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친 거 아니라 유필로 제 옛날 사람이라 아날로그를 좋아해갖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염려 없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본말이 많은데 사진을 딱 찍고 번역기로 이렇게 AI로 하니까 전부 다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참 요즘 세상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번역도 통역자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문화 중에 굉장히 그 문화, 일본이 좀 깊으죠. 깊은 문화가 많고 예술도 많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타도, 차 마시는 타도, 그거하고 이제 음식 문화, 그리고 주거, 주거 문화, 그리고 편리주의. 일본 사람 상당히 이렇게 편리주의예요.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그리고 타도에서는 우선 미의식, 일본의 미를 어디에 두고 미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느낀 거는 그때 1962년도에 왔거든요. 그냥 한국말도 별로 모르고 왔죠. 하늘이 너무 높고 파랗고 그 다음에 잔판지가 노랗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개가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잔판지 노란 데다가 자개논이 굉장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한복 공단으로 된 빨간 치마, 초록색 저고리 이런 공단으로 된 반짝거리는 한복이 너무 그 모습에 어울려요. 그러나 이거를 이대로 일본 가져가면 너무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일본이 습하고 물론 가을이나 봄에 굉장히 날씨 좋은 날이 많지만 우선 습하고 좀 이렇게 불란서나 영국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이 중간색으로 많이 좋아해요. 근데 그 색깔이 어울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미의식이 어디에서 오는가 해도 타도에서 와요. 타도의 정신이 어디에 있냐 하면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시죠?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에 굉장히 그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국내에서 120년을 전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800년에서 그 1000년, 500년 그 사이. 그때는 궁중 문화, 귀족 문화라고 이렇게 좀 화려하고 그랬어요. 한복, 기모노도 화려하고. 근데 일본이 그냥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찰나, 위험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 무사들이 항상 죽음을 맞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국 문화로 타도가 들어왔다기보다 차가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냥 화려하게, 화려한 그림, 화려한 도자기, 물론 중국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분위기 안에서 차를 이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요토미의 스승이라고 할까요? 타도의 선생이면서 이렇게 정책 같은 거를 이게 고문으로 있었던 센노리큐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하늘천 아니다. 만의 천자 있죠? 천. 그래 생이라고 그래요. 생. 천행은 생행이라고 그래요. 천. 하늘의 천 아니라 1천만 원의 천. 예. 그 다음에 리큐는 이익의 이. 이자의 이자 있죠? 이자의 이. 이익의 이. 휴는 휴식의 휴. 그래서 센노리큐라는 저 타도 이게 일으키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스승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을 너무 오래 끌으니까 이제 북한에 저 김정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이렇게 그냥 옳은 소리 했다가는 잘리잖아요. 근데 이게 센노리큐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좀 옳은 소리를 해버렸나 봐요. 전쟁 너무 끌지 말라. 좋은 거 아니다. 이래갖고 이 활복을 명령 받아요.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센노리큐의 이 사상이 이제 지금까지 그 타도의 정신으로 쭉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저기 있으면 참 좋은데 와비 또 사비가 있어요. 와비, 사비. 그게 미의 정신이거든요. 타도의 정신. 와비, 사비.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와비는 와비시, 사비는 사비시. 일본말 조금 아실까요? 사비시가 뭔지 알아요? 스스라고. 그리고 와비는 와비시. 근데 이게 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적한 적적한 적 아세요? 네. 이 우간물이 이렇게 쓰고 맞아요. 이렇게 쓰고 적적하죠. 이렇게 쓰는 거. 적적하죠. 이게 와비예요. 와비시. 그 다음에 사비시는 한자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임파선의 삼수변의 스뿔인. 이게 사비시거든요. 근데 사비시가 한적한 이것도 사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산수변이 있는 사비시는 심리적으로 사비시요. 외로운 거.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이게 애들은 다 시집가서 오지도 않고 장가가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외로운 거를 그 한자를 쓰고
근데 넓은 집에 뭐 50평 이상의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그것도 사비시잖아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사비시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비시. 그러면 이게 한적한 적자를 써요. 사비시. 근데 사비시가 두 가지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와비시도 비슷한 저촉한 그 말인데 일본의 미는 완벽하고 화려하고 뭐 충족하고 그거에 반대해서 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낡아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구를 미스칠을 해서 반짝거리는 것보다 이게 낡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미스칠 안 한 상태로 비바람 맞아갖고 조금 낡아지는 거. 그런 데서 미를 찾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래되면 이끼가 끼잖아요. 나무 밑에. 그 이끼에서 미를 찾고 그런 거를 타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낡아지고 부족하고 그런 데서 미를 찾는 것이 와비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타도의 이렇게 정신이 와비사비. 그래서 그전에는 아주 넓은 방에서 뭐 중국의 그림이나 중국의 도자기를 갖고 감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센노리 기우가 등장한 다음에는 이 다실도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아주 좁은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서양 사람이 이 타도를 이렇게 구경한다기보다 체험하느라고 가면 완전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 키만치 없어요. 키보다 더 작아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구부리고 앉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센노리교의 그 다도가 발달한 그 근간에는 이도자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도자왕 몰라요? 60년대 70년대는 상당히 그런 이도자왕이라는 말을 제가 한국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발이에요. 사발 밥사발. 근데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도검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가갖고 처음에 만든 것이 이도자왕이에요. 이도자왕. 그 밥사발 지금은 미끈미끈하게 생긴 거지만 이제 투박한 거, 그 베이지색으로 되고 좀 이른 색깔로 된 가치가치한 그런 것을 일본서 지금 저기 유튜브 보시면요 이도자왕 이렇게 치면요 자왕은 다완이에요. 다완 그릇. 이도는 그 원래는 샘물을 얘기하지만 이도자왕 치면 그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라기보다 사진. 그래서 그게 국보예요. 국보. 제가 왜 그런 것이 국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후에 이게 천자라든가 백자는 너무 근사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도자왕은요 정말 그냥 아무데나 있는 밥사발 뭐 이런 사발이에요. 색깔이 딱 이런 살색. 그런 것이 일본서 이게 끌고 간 도검들이 만들어서 그게 굉장히 그냥 아주 귀하게 여겨지고 또 유럽에 수출하는 게 중국 도자기가 유럽에 굉장히 그냥 대단했거든요. 근데 일본 그릇이 이제 도검들이 데리고 와서 만든 왜냐면 일본의 그 흙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흙이 굉장히 귀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방에 있는 것이 일본에서는 그거를 못 찾아갖고 이 도검들이 그 흙을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것 갖고 수출을 해갖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도검들은 뭐 이제 일본서 대우를 받고 살았죠. 위치도 성도 받았고 위치도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우리나라 오면 그냥 뭐 도건들 뭐 어떻게 대우 못 받았잖아요. 그냥 뭐 그냥 흙 만지는 사람이죠.
근데 일본서는 그렇게 대우받고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일본서는 개인의 의견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화목한 거, 다 여러 사람이 어울리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튀어나오면 일본의 속담에 나오는 못은 두드려 맞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 못은 두드려 맞는다, 두드린다, 두드려진다. 네. 내르궁이와 우타레르, 이게 못은 극이에요. 극이. 나오는 못은, 그래서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이렇게 눌러. 다 똑같이 다니는 거를 굉장히 더 이렇게 높이 사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반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맞는 말인지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사전에는 없어요. 구다라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다라나이. 일본 말에. 구다라나이는 뭐랄까. 쓰잘데 없다. 쓰잘데 없는 거를 구다라나이 하거든요. 근데 구다라라는 거는 백제라는 소리예요. 백제. 백제 것이 아니면 쓰잘데 없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다라나이가 아니면 쓰잘데 없다 이런 뜻인데, 구다라가 백제라고 한자를 쓰고 그걸 구다라로 읽어요. 그래서 구다라 물건 아닌 거는 쓰잘데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데 사전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미는 또 이렇게 심플한 거, 아주 그냥 모든 거를 생략해갖고 단순한 거, 심플한 거. 그리고 나중에 정원 문화에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원도 전부 생략해갖고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돌이에요. 돌. 물도 없어요. 돌만 이렇게 깔아놓는 큰 돌, 작은 돌. 그러니까 나무도 아까 나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무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돌. 그래서 교토에 석정이 있어요. 그 돌로 된 마당. 그것도 문화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거 조금 따갖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장식하는데, 자갈하고 돌 갖고 이렇게 장식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냥 오래된 거, 이끼. 그래서 이끼 절이 있어요. 고케데라. 이끼를 고케라고 해요. 고케데라. 데라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끼의 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습하고 어둡고 하니까 이끼가 잘 돼요. 우리나라는 요즘만 날씨가 많이 달라졌지만 너무 환하고 그냥 건조하고 해서 이끼가 잘 자라는 편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일본이 굉장히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는 편리한 거는 다 받아들이는 거. 우선 결혼식을 크리스찬 아닌데 교회에서 하는 거를 아주 그냥 동경을 해요. 그냥 영화에서 보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아닌데, 그리고 이 주례하는 목사님도 진짜 목사님 아니에요. 직업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일요일날 그냥 예약이 되면 이제 목사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게 어떤 데에 있냐면,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장으로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양지, 가르자라든가 디즈니랜드라든가 이런 휴양지에 또 이 결혼식용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신도가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쓰이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어떤 결혼식을 했냐면요. 신도식으로 신사의 제일 우두머리라면 이상하네. 그 주관하는 사람이 교회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신사는 신주라고 쓰고 칸느시예요. 칸다노 칸다라고 들어보셨죠? 일본 도교에 간다. 간다 유명한데 모르시는구나. 간다를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신자하고 그 다음에 밭정자를 써요. 신전이라고 쓰고 간다로 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이라고 읽는 거예요. 강.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 다음에 주인의 주자 쓰고 신주가 아니라 칸느시요. 칸느시. 주인의 주자를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인을 느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이게 새로 들어가 있으면 집주인 있잖아요. 집주인을 야느시라고 그래요. 야느시. 야는 집 가짜를 쓰고 그 다음에 주인의 주자를 쓰고 야느시. 그 다음에 신사에 이 목사같이 좀 그거 인도하고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을 칸느시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신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종교 관계없이 주례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꼭 그렇게 칸느시가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신도를 믿지 않는데 칸느시가 결혼식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서 크리스찬 아닌데도 교회에서 그 결혼식용 목사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편리주의. 장례식도 불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게 스님을 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스님이 요즘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불교 신자가 있어갖고 많이 홍금도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런 사람 없어요. 뭐 가갖고 동종 같은 거 따랑 집어넣고 이 정도 갖고 어떻게 생활이 돼요? 생활 안 되니까 장례식에서 왕창 돈 버는 거예요. 장례식이 한 번 아니에요. 장례식 하고 그 다음에 밤샘 있죠? 밤샘 그거를 철야를 뭐라 하더라? 일본도 있어요. 근데 철야하지 않고 밤 8시경에 이렇게 다 예배는 아니고 뭐 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장례 그 다음에 그 철야라고 안 하고 뭐라 하더라? 그냥 2번. 그 다음에 어디서 돈 버냐면 이 죽은 사람은 우리의 지금 내 윤석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이름 갖고는 극락에 못 간대요. 극락에 가려면 이름을 받아갖고 가기 때문에 이 이름값이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0만 원 해요. 네. 주망에. 그래서 죽을 때 최하 200만 엔 정도 준비를 해갖고 가지 않으면 엿먹어요. 그런 데다가 돈이 들었어.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아니라 진짜예요. 무슨? 네. 문화지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편리주의, 또 신앙 없는데 그러지 마. 그 파친코라고 있죠. 파친코. 근데 우리나라 파친코는 이게 스로트 마신을 갖고 파친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쫙. 그 요즘 뭐 보이지도 않지만 제 젊을 때는 그거 사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끓으면 돈이 뭔가 따라락 나오고. 근데 일본의 파친코는 띵 돌아서 어디 구멍에 쭉 들어가면 당첨이 되면 따라락 그냥 뭐 알맹이가 나와요.
그 아세요? 몰라요? 알아요. 그 파친코라는 책이 있었던 거 읽어보셨나요? 파친코 유명한데 제이교포가 썼는지 파친코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사업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 파친코 기계 하나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사업 못 해요. 이게 엄청 많거든. 이만한 데서 뭐 몇십 대가 있는데 이거 기계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이 파친코 사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파친코가 원래 이 돈을 넣고 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인데 도박으로 치지 않아요. 오락이에요. 오락. 그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 이 뭐지 화도 있잖아요. 화도도 국민 오락이죠. 근데 그게 심해지면 이제 이게 뭐지? 예, 뭐지? 도박이. 그러니까 일본 파친코도 상당히 그냥 저거하고 비슷해요. 그 우리나라의 그 뭐지? 화도 오락이에요. 그래서 부인들이 그 시장 바구니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휴가 시간에 잠깐 하고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파친코로 해서 이 사실은 이제 도박인데 그거를 오락으로 치고 그리고 이게 알맹이 많이 받으면 그거 갖고 돈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일상용품 뭐 휴지, 비누, 뭐 세제, 뭐 일상용품으로 바꿔주는 데가 가까이 있고 돈도 바꿔주는 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 편리주의는 일본이 옛날에 그 제2차 대전이 이렇게 전식됐을 때 보세요. 네, 일본이 빨리 그냥 정전을 해야 됐는데 영 그냥 항복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일본 사전에 항복이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항복을 안 하는데 마지막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떨어뜨렸죠. 그러면 이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 떨어뜨린 거예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일주일 사이에 한 번 떨어뜨렸는데 항복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또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일이 당하면 아무리 자기네가 나빴다 해도 어마어마한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뭐 이루 갈고 미국 놈 뭐 그냥 뭐 하여튼 대단한 이 데모가 있을 텐데 일본은 그 당시 미국이 그 원자폭탄 떨어진 옆에 연구소 만들어 갖고요. 이 시체를 돈 주고 샀어요. 그래 갖고 그것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 정도였다고. 그러면 일을 뭐 갈아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가를 텐데 일본 사람들을 바짝 엎드려서 미국에게 굉장히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아가는 길이 미국을 의지하고 미국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근소리 없이 바짝 엎드려서 미국을 따르고 지금도 쭉 그냥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순전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일본의 속담에 미노타케오 시레 이런 게 있어요. 미노타케는 자기 심장을 알아라. 자기 키가 이만한지 알고 행동할. 자기 분수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미노타케오 시레. 그 다음에 나가이 모노니와 마카레요. 그냥 긴 거에는 감겨라. 그러니까 긴 거라는 거는 센 거예요. 센 거. 센 거한테가 아니야. 센 놈한테는 반항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 이 소리가 이제 나가이 모노니와 마카레로. 긴 곳에는 감겨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전이 없어요. 전. 우리나라는 튀김보다 전이죠.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왜 전이
모든 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튀기면 좀 뭐 귀찮잖아요. 기름 튀기면 기름 버려야 되고 뭐. 근데 일본은 전 없어요. 이 저것밖에 없어요.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하는데 이 양배추 속에 뭐 그 오징어니 뭐니 넣고 두툼하게 해서 쫙쫙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이렇게 두툼해요. 얇은 게 아니라 두툼해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붙인 거를 거의 모르겠네요. 일본이 온도가 우선 습하고 음식이 그냥 잘 상해요. 그 습하고 덥고 하니까. 그러니까 초밥은 며칠 가요. 초밥 해놓으면요. 그냥 냉장고 안 넣어놔도 2, 3일은 가요. 그래서 초밥이 이렇게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 튀김보다 튀기면 튀겨놓은 거 바깥에 놔둬도 한 2, 3일은 가요. 상하질 않아요. 근데 저는 금방 상하죠. 금방 상해. 나 여름에 전 했다 하면 뭐 하루도 못 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후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상관관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무덥고 우리나라도 요즘 일본 따라가서 지금 날씨가 무덥고 뭐 습하고 비도 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좀 안 그랬죠? 기억하실라나? 다 세대 차이가 나서 모르시나? 저는 알아요. 60년대 지금 소매 없는 옷을 못 입었어요. 추워서. 다 소매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게 덥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그 설날의 음식을 오세치料理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잡채, 불고기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데워야 되잖아요. 다 미리 해놔도 먹기 전에 또 데우죠. 일본 음식은 미리 다 해놓고 찬 채로 먹어요. 그 설날의 음식도. 그러니까 요강 양갱 비슷한 단 거, 그리고 짠 거, 또 까만 콩 절인 거, 그리고 달고 짜고 이렇게 하니까 상하지 않은 거예요. 달고 짜고 해서.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 이쁜데 저는 저 입에는 안 맞죠. 달고 짜고. 근데 이뻐요. 근데 그런 거를 백화점에서 시판을 했어요. 다 주문 받고 다 이렇게 사 먹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집에서, 그전에는 좀 했겠지만 지금 그거 일일이 집에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본이 미소, 된장, 일본 된장도 집에서 만드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일찌감치 시판됐어요. 된장, 간장.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된장 만들죠. 고추장 만들죠. 일본은 그렇게. 그리고 오존이라고 떡국인데 우리나라 가랑이 아니 가래떡은 없어요. 일본은 찹쌀떡을 이렇게, 인절미에 쓰는 떡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인절미 떡은 멀렁멀렁 하잖아요. 일본 떡은 오래 놔두면 바짝 마르고 딱딱해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나요? 이만한 크기에. 그래갖고 겨울 내내, 요즘이야 냉장고 있으니까 냉장고 넣겠지만 물속에 담아놓으면 상하지 않고 한 달 내내 그 딱딱한 거 풀어지지가 않아요. 딱딱한 거. 그래서 찹쌀로 만든 떡. 그것 갖고 이 떡국을 이제 집안마다 다 이렇게 닭고기 넣기도 하고 뭐 생선 넣기도 하고. 우리나라 떡국은 거의 비슷한데 일본 떡국은 오존이라고 해서 이제 집안마다 다 특색이 좀 달라요. 저는 그 일본 그 모찌를 뭐라고 하면 되나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제가 초등학생 때도
급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1950년도에요. 1950년도에 급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급식하기 전에 아마 이것도 기억나는데 학교 근처에 저게 있었어요. 나 또 질문이 있는 줄 알았네. 고깃집에서 코로케를 팔았거든요. 네? 고깃집에서 코로케를 파는데 땡 하고 끝나면 얼른 가갖고 줄 서갖고 코로케를 사서 먹은 기억났으니까 초등학교 중에 몇 학년 때부터 급식 시작했는지 그 전에는 아마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케로 사러 간 기억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학교 급식에는 뭐 양식이 많죠. 마카로니, 그 스파게티, 카레라이스. 그래서 그 메뉴가 한 달께 메뉴가 가정 통신에 가요. 그러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집안에 이렇게 반찬을 참고하라는 거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일찌감치 양식이랑 경양식이죠. 스파게티, 함바그, 그리고 카레, 뭐 마카로니, 뭐 사라다, 뭐 이런 그거를 1950년도에 50 몇 년도서부터 그런 급식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선교사로 가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뭐 일본 안 가시겠지만 비벼 먹는 문화가 없어요. 비벼 먹는 거, 그리고 국에다가 말아 먹는 거, 이거 없어요. 그냥 국에다가 말아 먹는 거를 개밥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에 요즘은 이렇게 사료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국에다가 다 말아서 개 줬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앞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국에다가 밥 넣어서 말아먹는 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밥이라고 해요. 이누노고항. 그리고 뭐든지 비벼요. 우리나라 사람은 빈스도 처음부터 막 비비고, 네? 카레라이스도 다 비비고, 그리고 저거 뭐라 하더라? 제가 요구르트, 프렌 요구르트 달지 않는 거에다가 이것저것 넣으면 다 비벼서 먹어.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 놀랬거든요. 일본 사람은 카레라이스도 먹는 그 자리만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기 싫어지는 거 싫은 거예요. 이거 다 비벼버리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비빔 문화야. 비빔밥 문화. 다 비벼요. 다 비벼. 빈수 다 비벼버리고 물같이 해놓고 먹어.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 근데 일본 사람은 이렇게 비비는 거 별로 안 하니까 좀 눈앞에서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안 좋게 느끼는 거거든요. 지저분하게 느끼는 거. 다 같이 비비면. 무서워요? 그리고 오벤토 도시락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일본이. 정말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은 회사에서 쭉 걸어와요. 돌아오는 길에 큰 슈퍼가 있어갖고 도시락이 몇 시까지가 뜨끈뜨끈하고, 이거는 몇 시에 나왔다는 게 다 시간 나와요. 뭐 3시에 나온 거, 5시에 나온 거, 뭐 6시에 나온 거. 그래가지고 미리 나온 거는 조금씩 할인이 돼요. 10% 할인, 20% 할인. 네. 그러니까 골라 잡아. 근데 우리나라 오면 지금 뭐 배달 문화가 발달됐다 해도 매일매일 어떻게 또 배달 받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도시락이 언제서부터 그렇게 발달됐냐. 스모가 씨름이에요. 씨름. 일본 국민 스포츠가 그 씨름이에요. 일본 씨름 알아요? 헐란 벗고 그냥 이게 하여튼 여기 뚱뚱한 남자, 이렇게 뚱뚱한 힙 다 나오고
너무 좋아해요. 일본 사람 그 스모를. 근데 이 실은쟁이라고 하나? 역사, 릭시, 역사. 이게 또 몽고에서도 오고 하와이에서 오고 체격이 좋으니까 몽고에서 그 하와이에서. 근데 이걸 보면서 이 1막 끝나면 2막 사이에 바깥에 나가지 않고 도시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쿠노지 도시락 하는 게 1막과 2막 사이에 먹는 것이 마쿠노지 도시락이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쿠노지를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오하나미. 이 일본은 저기 사쿠라 시즌 되면요. 회사의 행사예요. 여기 자리 잡는 팀이 있어요. 아침부터 가갖고 자리 잡는 거예요. 밤에 밤 사쿠라를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가갖고 그냥 자리 잡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도시락 먹는 거죠. 근데 일본 도시락은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락 아니면 이제 갈색이 요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 요리, 코스로 나오는 거. 그거는 다 먹으면 그래도 배불러요. 누가 지난번에 왜 일본 음식 그렇게 양이 적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저한테 하는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코스 요리를 저기 갈색이 요리라고 해서 료강 그러니까 일본식 요강. 근데 요강이라면 굉장히 쌍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본의 료강은 비싸요. 고급이에요. 1박 3만엔 뭐 싼 데도 있겠지만 3만엔 4만엔 보통이에요. 그날 저녁밥이 아주 훌륭하게 나오는 거죠. 코스로 나와. 방에서 먹죠. 그리고 밑반찬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밑반찬. 다 츠쿠다니아라고 그 밑반찬 가게가 있어갖고 다 이렇게 절인 거, 짠 거, 단 거, 다 그것을 사 먹는 거 봤지. 집에서 밑반찬 만드는 사람 거의 밑반찬이라면 이게 오이나 학살 그 배추 갖고 이게 아니라 쌀교로 절인 거. 그거는 누카즈케라고 하는데 일본서는 그거 굉장히 그냥 그 누카즈케는 쌀교를 갖고 그냥 배를 이을 정도로 여행 갈 때는 이거 매일 이렇게 비벼야 되나 봐요. 섞어줘야 되는데 여행을 어디 일주일 가고 한 달 갔다 오면 이거 못 써요. 그것만 제가 알지 나머지는 다 이 밑반찬 사 먹었죠. 그래서 일본서는 반찬이 우리나라처럼 몇 가지 나오지 않고 되게 하나, 둘, 세 개, 밥국,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정도예요. 아마 대망이라는 옛날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책을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일본의 귀족은 모르겠어. 귀족들은 모르겠고 이 장군이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장군이라도 똑같이 이렇게 소박하게 먹었어요. 소박하게. 그리고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하치부. 배 팔부. 배 터지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거 절대 없어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 취급당해요. 일본 가갖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러고 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의 대표가 배 터지게 먹는 것이 미련 중에 가장 미련. 배 팔부, 하라하치부. 그래야 정신이 맑고 어디서 소리가 나면 무사 시절에 이 적들이 인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잖아요. 천장에도 있고 이 밑에도 있고. 그냥 그 소리를 들으려면 정신이 맑아야 되거든요. 정신 맑으려면 배 터지게 먹으면 정신 맑을 수가 없어요. 날카로워야 배 하치고. 그래서 일본 사람은 많이 안 먹어서
우리나라는 엄청 건강에 신경 쓰죠.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응? 왜냐면 우동 다 하얗지, 초밥 다 하얗지, 그리고 빵 다 안 좋지. 그런 소리 했다가는 가게가 안 되니까 일체 말안 해. 다 먹어요. 흰밥 먹어요. 그 사람들이 뭐 현미 찾으려면 힘들어. 어디 있는지 몰라. 흰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막상막하야. 우리나라는 열심히 신경 쓰는데도 거기서 거기요. 일본은 산사를 많이 먹잖아. 우리나라는 배 터지게 먹어서 그래. 그리고 일본은 배 아주 그냥 아주 하치부, 팔부만 먹어. 그러니까 전신 맑고 공간도 좁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요. 열심히 신경 써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먹어도 많이 안 먹으니까. 6부 정도는 안 먹어. 그리고 일본에 내시경에는 끝낼까요? 네, 일본의 주거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원래 이제 콘크리트, 돌 뭐 이런 거로 안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봤더니 습기 많은 데서 이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물이 이런데 물이 배더라고요. 배는 게 아니라 물이 흡수를 안 하니까 물이 줄줄 흘러.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에 돌이 많죠.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돌 갖고도 집을 세울 수도 있고 담을 세울 수도 있는데 일본은 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흙이 많죠. 흙하고 대나무, 나무가 많죠. 그래서 타타미는 다 아실 거예요. 타타미를 써요. 그러니까 밑에 나무로 된 육가, 나무 바닥이 아니라 타타미. 나무 바닥이면 또 이렇게 습기 차는 거예요. 그리고 타타미 다 흡수를 하니까 건강에는 좋다 그거지. 그리고 일본은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조그마한 집이라도 다 개인주택. 조그마한 마당이라도 마당이 있는 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파트라면 좀 일본서는 조금 깔봐요. 좀 하찮게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션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다 아파트죠. 네. 그래갖고 놀래죠. 우리나라 와서 고급 아파트 가면 엄청이 멋있잖아요. 그런 거 일본서는 아파트라는 말 자체를 안 쓰니까. 일본서 아파트라는 말은 20평 이하 작은 거. 그리고 장이라는 말도 써요. 장. 무슨 장. 장. 한자 아시죠? 무슨 장. 그래갖고 일본에 유학 가거나 해서 집을 얻어갖고 이렇게 편지를 지금이야 뭐 카톡이죠. 옛날에 편지 주고받고 했는데 주소를 장자를 쓰는 무슨 장 쓰면 부모님이 놀래갖고 아직도 여관에 있나 보다. 우리나라가 여관이 장이었잖아요. 어? 지금도 많이 써 있어요. 일본은 아파트 작은 곳이 이렇게 장을 써요. 아파트가 아니라 장. 그러니까 부모가 놀래는 거예요. 뭐 간지가 지금 1년 됐는데 아직도 여관에 사나 보다 해갖고. 그리고 미국에서 장학금을 줄래도 우리나라에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주소를 쓰면 타와 팔했으니 무슨 팔했으니 해갖고 궁전에 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장학금 안 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일본에 가면 이사를 자꾸 하면 히코시 빈보라고 해요. 히코시를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하면 할수록 돈이 없어져. 그게 빈보가 가난하다는 거고요. 이사를 하면 가난해진다. 왜냐면 깨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일본은 전세 시스템 없거든요. 월세. 첫 번째 레깅이라고 있어. 레깅은 주인한테 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금이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그게 다 0.5개월 아니면 1개월. 그게 돈이
없어지는 거. 부동산비 없어지죠. 그 다음에 첫 월세. 첫 월세가 아마 10만 원이면 10만 원. 그 다음에 레이팅이 5만 원. 뭐 하여튼 그리고 처음에 내는 이게 식이金이라고 해서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 2달이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가져가야 돼요. 근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지는 돈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사를 많이 하니까 이사 시스템이 잘 돼갖고 그 이사 비용도 아주 비싸진 않잖아요. 다 해주고. 근데 일본은 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남한테 맡기면 되게 비싸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이제 이사 오는데 한국 회사라서 좀 많이 혜택이 있었지만 이게 에아 찌찌찌찌 그냥 그 에아 뭐야 그게 안 쓰더라고요. 이제 다 종이에요. 종이. 이게 금지됐대요. 이사할 때 이렇게 찌찌기로 이렇게 그게 공해가 된다고 다 종이로 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살 때 우리나라처럼 참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 볼 때 너무너무 부자야. 그렇게 목돈을 주고 막 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거의 없어요. 다 15년, 12년, 18년 장기 이렇게 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파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낸 돈이 그걸 목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목돈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잘 못 가는 거죠. 이사 못 가. 이렇게 이사를 가려면 그때까지 여기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론으로 집을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한 5, 6년, 10년, 5, 6년 돈으로 갚았으면 그 갚았던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다고. 자, 이렇게 오늘은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네.